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 모의고사를 2회분 80문제죠. 80문 뽑았는데 해설이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공부하는 거다. 정답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여기 있는 지문들은 대부분 기출지문이 90% 이상이에요. 반복되는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꼭 해설을 통해서 내가 시험지를 푸는 데는 50분이 걸렸지만 복습은 2배, 100분을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한 두세 문제 올라가고 또 두세 문제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 목표는 5문제쯤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다. 실제 3년치 기출문제에 비해서 더 어렵지도 않고 더 쉽지도 않고 내용 난이도, 상중하도 나눠져 있고 시간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조금 긴 지문, 짧은 지문 다 적절히 섞어서 실제 3년치 실제 시험과 흡사한 수준의 그 난이도와 시간까지도 조절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200지문씩이죠. 그럼 80문제면 400지문이에요. 그 지문 400지문을 모두 반복 연습해야 된다. 민법은 지문 공부다. 민법은 국어다. 자, 그래서 바로 1번부터 들어갈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많은 게 틀린 거예요. 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 법률이 뭐죠? 폭력에는 전환은 허용된다. 그렇죠? 폭력행위는 추인할 수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맞는 질문이고 경매는 불공정 법률의 104조죠. 104조 폭력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무상, 증여, 기부. 기부, 무상, 증여, 경매는 폭리란 말이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아니, 강제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 갚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야 돼요?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비록 무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사일서 103조번의 법률행위 무효이다. 이건 틀린 거죠. 무효는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의 무효는 아니다. 정답은 나왔네요. 3번. 자, 4번 보면요.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동기. 이걸 동기불법이라는 거죠. 동기불법은 표시되거나 상대 알려진, 상대 인식한 경우에는 무효. 동기불법,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맞는 지문이고요.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된 수준 대가를 지급할 금품수수. 그렇죠?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금품수수 얘기가 나오면 103조 변호사 뭐다? 무효이다. 너무너무 좋은 지문들이에요. 여기 있는 지문들은 아마 기출지문에 무수하게 반복된 지문들이다. 물론 정답은 3번이지만 나머지 지문까지도 모두 교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얘기죠. 이중양도라 불러야 되는데 사례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이중매매는 나온다 봐야죠. 물론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커요. 자, 틀린 것은 역시 또 틀린 것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일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어떻게 청구하라? 말소 청구는 대의 청구. 말소는 대의 말소.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알았다. 제2매수 알았다. 안 것만 갖고는 무효가 아니다. 안 것만 갖고는 유효하다. 알고도 플러스 적극, 가담, 권유란 말이 들어가지. 안 것만 갖고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죠. 세 번째,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알고도 플러스 적극 가담, 권유, 요청, 적극, 회유. 이 단어가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인간의 정의에 반하는 103조 변호사 무효이다. 오케이, 맞는 질문이죠. 자, 네 번째,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무효를 주장,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은 안 되는 거죠. 매도인과 제2매수인은 103조 반이야. 불법 원인급여예요. 매도인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누구만? 제1매수인만 대의말소 시켜버리고 제2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등청할 수 있는 거지. 매도인은 가담권이 같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103조 반이에요.
둘 다 103제곱이잖아. 그럼 뭐예요? 불법임금이잖아. 예, 틀렸죠? 정답은 물론 4번이에요. 자, 5번에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 매수부터 양수한 3자가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103제곱은 절대적 무효 때문에 그래서 선3자 보기정이 없다. 정답은 물론 4번이죠. 자, 이 지문들이 너무너무 좋은 지문들이에요. 몇 번 강조하지만 자, 이 지문 공부들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3번을 보시면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 해제 표시를 내용 증명을 통해서 뭐했다? 발송했다. 을에게. 상대방의 을이죠. 다음에 옳은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자, 3번은 정답이 먼저 4번이에요.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다 해설을 해놨어요. 뭐 의사의 효력 시점은 어려운 파트 아니지만 출제는 굉장히 잘 돼요. 도달주의 원칙. 자, 4번의 매매자 볼까요? 갑의 내용적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 사정 없는 한 금을 을에게 도달에 을에게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등규편이나 내용 증명은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 사정 없다면 도달로 뭔다? 도달로 본다. 일반 우편은 도달로 볼 수 없다. 이거 맞는 건데 그런데 요 2번 봐보세요. 왜 틀렸나? 상대방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를 발생한다. 그럼 이게 요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지주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바로 전달만 되면 효를 발생하는 것이 실제로 알아야 뜻을 읽어봐야 요지라는 뜻이죠. 틀린 거. 나머지 분들 왜 틀렸나 여러분들 스스로 자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통정의 표시죠. 4번 문제.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짜고 한 허의 매매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면 선의의 병과 이 부동산의 매매를 체결하고 등록했다. 그러면 가장 매매에서 우리가 가장 양도인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되게 넘어갔다. 우리 병원체 3자, 선의 3자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항상 우리가 정답부터 재볼 거예요. 자, 뭐 틀렸냐면 5번이 틀렸는데 그럼 5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3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비진이, 통정, 차후 사기강반 모두 3자는 뭐만 갖추면 된다? 선의만 갖추면 보호받는 거지. 과실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야죠. 틀린 건 5번이 틀렸네요. 정답 나왔어요. 나머지 질문들 여러분들이 왜 맞았고 왜 틀렸고를 다 볼 줄 아셔야 돼. 이렇게요. 자,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입증책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틀린 거고 그냥 맞는 건데 자, 이제 가장 양도인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3자평의 악의를 누가 입증한다? 가장 양도인 갑이 입증해야 돼. 그래야지 3자가 악의가 되는 거지. 입증 못하면 3자 선의는 추정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요. 자, 나머지 분들 다 맞는 지문이니까 왜 맞았는지 다 스스로 보셔야 돼요. 해설 통해서. 한 지문도 빼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자, 5번을 볼까요? 자, 대리 문제 나왔죠. 드디어. 자, 이미 내린 을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 범위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누가 대리인 을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이걸 자기계약이라 부르는 거죠. 대리인이 자기계약을 맺은 거죠. 대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자기 맺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럼 5번은 항상 정답부터 볼게요. 그럼 5번이 정답이 3번인데 3번을 왜 틀렸냐? 자기계약 쌍방다리 한 것도 본인이 사후에 그것을 허락하는 게 뭐예요? 추인하면. 위반한 것도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 않는다. 추인하면 유효하다 그래야죠. 그렇죠?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계약의 무건대리도
뭘 위반한 것도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래야죠.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봐주시고 5번 좀 봐볼까요? 왜 맞았나? 대리는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이 매수인으로 매수할 수는 없다. 잘 봐보세요. 자기가 쌍방대 허용사유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다 자기가 쌍방대 매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건 복대리 선임사유, 복대리 선임사유. 복대리 선임사유는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자기가 쌍방대 허용사유는요. 자기가 쌍방대 허용사유는 오로지 본인이 허락한 경우만. 부득이한 자기가 쌍방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요즘은 많이 속는다. 정답은 맞는 질문이 정확해요. 그렇게 봐주시고. 물론 정답은 3번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복대리. 자, 올해는 작년에 편대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복대리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복대리 어렵지 않다. 정확히 보자. 복대리라는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단 2번을 봐볼까요? 법정대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그건 맞는 질문.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만뿐이라는 거냐? 다른 게 없다는 거잖아. 왜 틀린 겁니까?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만뿐 하나요. 그럼 틀리는 거야. 둘 다 써야 돼요. 본인의 허락, 승낙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둘 다 쓰고 만자를 붙여야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쓰고 만뿐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거 아주 속이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만뿐이란 말이 나오면 정말 만일까? 정말 뿐이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다.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러면 둘 다 써야 돼요. 둘 다. 하나만 쓰고 만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잘 속이는 방식이다. 좀 잘 봐주시고요. 물론 나머지 질문이야 다 좋은 질문이에요. 왜 맞아 틀린지 봐주시고 다 해설이 있으니까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거 만뿐. 항상 문제 풀 때 만뿐 이런 얘기하면 의심부터 해야 돼. 정말 만일까? 뿐일까? 정답 물론 2번이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봐볼까요? 추인할 수 있는 거. 우리 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추인에는 4가지가 있다. 우리가 수업 시간 4가지. 무건들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치성의 추인, 법정 추인. 추인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형 무효, 절대형을 추인할 수 없지만 상대형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죠. 강박으로 채우는 거 취소잖아, 취소.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행위 추인 가능하죠. 무건들이도 본인이 뭐하면 추인할 수, 무건대리도 추인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법정대리네. 미성 제한 능력자는 법률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부모 쫓아가서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생이를 추인한다. 취생이 추인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조항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 강행법 위반은 무슨 무효?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무효도 상대형 무효만 추인하는 거지. 103절 무효, 강력한 무효, 폭력의 무효.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좋은 문제예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거 추인 4가지. 추인은 반드시 나온다 봐야 돼. 이것도 잘 좀 소화를 시켜야 돼. 간단하지만 요즘 문제 스타일이 간단하지만 거저주는 게 없어요. 이런 스타일이 잘 나와요. 짤막짤막하지만 이렇게요. 자, 8번 볼까요?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요. 일단은 다 좋은 질문들이야. 근데 틀린 거. 자, 일단 어디에 틀렸느냐? 5번 봐보세요. 5번 보시면 우연 무효가 절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 절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형 무효인데 절대형 무효, 상대형 무효는 이론적 구별일 뿐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야죠. 상대형 무효는
선의 삼자를 보호한다. 상대 옥묘는 비진 표시 무효, 통해 무효는요.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 삼자를 보호한다. 절대 옥묘는요. 선의 삼자 보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네 가지가 있으면 상대 옥묘.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 절대 옥묘. 잘 보셔야죠. 나머지들은 찬찬히 읽으면서 왜 맞았는지를 스스로 봐주셔야 돼요. 좋은 지문들이에요. 우리 문제들이 깔끔한 문제들이에요.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도 그 개념을 정확히 묻지 뭐 복잡하고 지문이 길어서 어려운 게 아니다. 봐주시고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인 문제도. 잘한 다음에 9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유동적 무효겠죠? 자, 유동적 무효는 올해 반드시 나온다 봐야죠. 판례 이론. 여기 줄줄 나와야 돼요. 자, 갑은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를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뭐죠? 유동적 무효 상태. 근데 유동적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 되는 거 있잖아요. 확정적 무효. 무효가 아닌 경우. 우리가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처음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지 안 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허가 지역에서 정지조건부 토지 매매계약이 처리되는데 그 정지조건이 불성취나 판명되면 불정, 확정적 무효 네 가지예요. 확정 네 가지 이거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찾아보셔야 돼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틀린 것은 5번 봐보세요. 다 다른 거 맞았는데 5번 왜 틀렸나? 을이 매수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전매하고 뭐예요? 미등기 전매야. 갑을 병 전매하고 병이 자신이 갑과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직접 누구 앞으로? 갑에서 병 앞으로 허가 받았어 이렇게요. 받아서 갑으로부터 곧바로 받았더라도 이 등기는 뭐다? 무효이다.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라. 토지 허가 조항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다. 따라서 허가제 이뤄진 미등기 전매는 비록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허가 받았더라도 등이 나더라도 언제나 뭐다? 무효이다 그래야죠. 줄줄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너무너무 좋은 질문들이야.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깔끔한 질문들이죠. 봐주셔야 돼요. 물론 정답은 5번이고. 그런 다음에 10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총칙 문제는 9문제를 냈어요. 물론 총칙 문제가 꼭 10문제 나오지 않고 9문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9문제 내지 10문제. 만약 총칙이 9문제 나오면 물권법이 15문제 나와요. 최근에 물권법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실으면서 물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자, 10번에 물권자 청구권의 내용이다. 물권 청구권이 누가 침해했을 때 물권,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권.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정답부터 항상 볼게요. 뭐가 틀렸냐? 2번 봐보세요. 자, 2번이 틀렸는데 이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이 방해자죠. 방해자. 현재 점유자. 현재 방해를 약식시키는 사람. 방해자의 고의가 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왜? 물권 청구권에서 상대방의 고의가 실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비록 상대방의 고의가 실 없더라도 선의 무과실이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해배 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는 있다 그래야죠. 없다가 이게 틀렸네. 목적은 반환 및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손해배상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해당되는 경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야. 둘 다 경합이 되기 때문에 목적 반환 및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둘 다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죠. 나머지 지문들도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봐주셔야 돼. 한지만 이게 왜 맞았지? 이게 왜 틀렸지? 이해가 안 되더라면 해설 읽어보시고. 그렇죠? 특히 3번 지문 잘 나오죠, 이거. 사례 문제 나오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했다. 남의 땅 무단 치는 사람은 을. 진 건물을 임대줬다. 얘는 직접 점유자. 무단 건물에. 얘는 이 소유자이죠? 간접 점유자. 이때 갑은 임차한 병에게 쫓아가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얘에게 뭐를 청구 못하나? 철거는 요구할 수 없죠. 얘게 아니니까. 하지만 임차인에게
태거는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철거는 요구할 수는 없다. 너무나 좋은 지문들이야. 주옥 같은 문장들이에요. 요즘 시험 지문들이 뭐 옛날처럼 뭐 지문이 질질 늘어지고 뭐 읽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문은 간략간략해. 하지만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단 말이에요. 봐주셔야 돼. 정답 물론 2번이 나머지는 왜 맞았는지 왜 다 확인해 보셔야 돼.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저는 공부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제 11번 볼까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다시 을이 병과 매매계를 체결한 후 갑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다. 뭐죠?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죠. 다음 중 틀린 줄줄 나와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미등 전매가 하는 판례 이론 5개밖에 없어요. 줄줄줄 나와줘야 돼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보면요. 1번 봐보세요. 대법원은 3자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을 모든 이것 때문에 틀렸네. 모든 뭐 때문에요? 미등 전매한 것도 기형에 등기 나면 유효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하지만 모든은 아니지. 어디요? 허가지요. 토지 허가지역 이런 미등 전매만은 무효이다 그래야지. 모든 법령이 인정하고 있다가 아니죠. 어디 인정하지 않아요? 토지걸 허가지요. 허가지역에서 이루어진 미등 전매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 질문들 하나씩 그림 그려가면서 다 판례들이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줄 나와야 된다. 미등 전매,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봐주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시고. 자, 모든이 아니죠. 허가지역이 빠져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1번 틀렸죠. 자, 12번 볼까요? 자, 12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너무너무 잘 나온 파트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과실, 수취권, 멸시훼손인시, 손해배상의 범위, 모든 점유자 회복자한테 비용 산정권이 있다. 201조, 202조, 200 어렵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봐야 돼. 이 정도는 이제 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자, 봐보세요. 자, 5번 봐보세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점유 옥정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다. 모든 점유자는 설사 도둑놈도 도자 물건에 필요비 유비 지출했다면 비용상정이 있어요. 그렇죠? 선인지 악인지 뭐 논할 거 없이 모든 점에 인정되는 거 비용산정권. 이 무효인 매수인도 악이지 이러면요. 그럼 필요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3자 양도했다면 이 약간 악이 하자 있는 상태 점유자도 매수인은 양순의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비용상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산정권은 모든 점유자 인정한다. 비용산정 없는 점유자는 없다. 도둑놈도 있다. 누가 태우고 가는 거냐? 회복 당시 소유자. 누구? 현재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맞는지만요. 요거 한 지만 다 살펴보셔야 돼. 왜 틀렸는지 다 물론 해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체크하셔야 돼. 시험 보는 데는 50분이지만 복습하는 데 100분 이상 잡아야 돼. 2시간 이상 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 되는 거다. 정답은 오늘 5번만 맞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13번 문제 봐볼까요? 자, 과실수취권 얘기도 잘 나오죠? 자, 13번에 보면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선의는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3번에 보면 이거 상급 문제예요. 이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제가 상급에 쓰는 건 적어도 85점 이상 되는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인데 선의 점유자가 이제 과실수취권표도 여기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선의 점유자는 수천이 있는데 선의 점유자는 그 과실권이 없는 본권을 오신했다. 없는 본권이 뭐예요? 내가 지상권이니 전세 임차권, 용의권이 있다 믿은 사람은 수천이 있지만
근데 담보권자인 줄, 질권자인 줄 알았어요. 유치권자인 줄 알았어요. 유치권자, 질권자는 원래 수치가 없는 거예요. 담보물권자들은.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수치권이 없는 본인을 오신했다. 오신했다는 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오해하고 신뢰했다. 그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틀려요. 이 경우 1번은 맞아요. 2번은 틀려요. 요 1번과 2번 지문이 비교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들은 한 번씩만 읽어보는 것만 해도 복습이 되는데 요 1번 지문, 2번 지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수치권이 있다고 과실수준이 포함한 범위가 있다고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수치권이 없는 것을 오신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1번은 맞고 2번 틀렸는데 이 차이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경험에 거가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4번 봐볼까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나오겠죠. 245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241항 20년. 2항은 등기 취득시효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등기 청권 얘기예요. 부동산 취득시효 등기 청권 얘기를 잘 봐주셔야 돼. 판례 입장이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3번인데 요 정도 문제만 돼도 이게 이제 75점 정도 넘는 문제예요. 줄 나와줘야 되는데 자 2번부터 볼게요. 시효가 완성된 후 20년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 명의인이 변경됐다. 완성된 후에 소유 명의가 넘어갔다. 그 시효 완성자는 현재가 바로 이제 변경된 경우에 현재 그 명의인에게 쫓아가서 20년 취득 주장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로 채권적 청권이에요. 완성된 소유자한테 청구해야지. 완성 후에 넘어간 3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이 2번의 경우에도 시효 기간을 역으로 계산하여 역산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죠. 소유 명의자가 변경이 없을 때는 시효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역산할 수 있지만 명의자 변경이 있을 때는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 현 시점 역사는 20년 전에 점유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효 기산점 얘기예요.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렇지만 다 판례들이기 때문에 2번은 맞았지만 3번 틀려요. 정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지문들 왜 맞았는지 이거만 볼 줄 알면 돼. 제 단원할 때 취득시효 문제만 나올 때 이 지문 5지문만 소화시키면 거의 맞았다 봐야 돼요. 너무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3번이 틀렸죠. 자, 그런 다음에 15번 봐볼까요? 자, 등기 부동 물권 변동 등기 문제 2문제 나와요. 그 중에 추정력이 제일 중요하죠.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거의 빠진 적이 없죠. 등기하면 추정력을 주겠다. 그 권리도 내용도 그 원인도 절차도 모두 정답일 거예요. 이게 추정력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을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켜보세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가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 사유 없는 한 추정력은 인정될 수 없다. 지나간 전 소유자가 사망 이후 이전 등기는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 또 대리. 이 대리에서 매매 계약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그 정당 대리권도 대리권 존재도 뭐한다? 추정한다. 그 원인도 절차도 대리권도 존재 뭐든 다 추정해 준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지문 참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 기출 지문이죠.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그 받을 돈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하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이게 틀렸어요. 등기 기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추정해 주지만 그 기본 계약에까지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 추정력이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원래는 있지만요. 전 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사실을 부인할 때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가등기 추정력 없다. 보존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건물의 신축자 아님이 밝혀졌을 때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네요. 그럼 기억 니은이 어딨나? 1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이 정답이다. 줄줄 나와줘야지 뭐 이 정도면요. 이렇게 봐주시고 차런 다음에 16번 문제를 봐볼까요? 공유물 분할이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물론 공유에서는
공유자들 내부관계, 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리행위, 공유의 처분행위, 지분권 행사. 이 공유자 내부관계 제일 중요해요. 두 번 중요한 공유 분할이에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 중 처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1번 맞아요. 2번 왜 틀렸나 볼까요? 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경계편은 공유지만 뭘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담장 쪼갤 겁니까? 복도 엘리베이터 쪼갤 겁니까? 그래서 공유는 언제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상인가게 경계편은 공유지만 뭘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그렇죠? 나머지 분들 너무너무 좋은 질문들이에요. 줄줄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 봐도 복습이 되는 거야. 줄줄줄 봐주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이게 너무 실제 시험은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깔끔해 지문들이. 우리가 모의사 지문처럼 줄줄 늘어지고 읽다가 뭔 소리인지 막 지문이 길어서 이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신경 써서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7번 문제 봐볼까요? 지상권 뭐 당연히 봐야죠. 자, 17번에 지상권에 관한 거예요. 뭐 지상권은 단다시 문제가 이제 법정 지상권 문제만 피하면 다 단다시 문제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땅을 쓰는 지상권과 그에 있는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 물건이지만 이를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지상권과 지상물은 뭐가 없다? 수반성이 없다. 또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할 수도 있고 또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지상물 멸시하더라도 지상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없다? 수반성 그건 없다 그래야죠. 틀렸죠. 자, 나머지 분들 뭐 한번 봐주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3번 질문 봐보세요. 뭐 우리가 모르는 질문은 아니지만 자, 3번 질문을 보시면 자, 맞는 질문인데 지상권자와 지상 설정 사이에 양도 또는 양도,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뭐다? 무효이다.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렇죠. 어렵지 않아 지문들이 간단한 따라지만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만 돼도 상급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85점 정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인 중 을과 건물 매매 계약만을 체결하고 을에게 토지 건물 다시 일괄 매매하면 되는데 토지 건물 동일한 소유자인데 건물만 매매했어. 지금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을 얘기하려고 달라진 원인이 매매, 교환, 증여. 저당한 실행 경매가 아닌 원인이 달라졌을 때 일괄 매매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근데 갑과 을은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 법률도 틀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습법상의 법정상 얘기하려고 그래요. 관세법정상권은 임의 규정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 관세법정상권은요. 어떤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의사 특약이 우선하고 관세법정상권은 배제되고 아무런 의사도 없고 특약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관세법정상권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이 366조의 법정상과 다른 점이다. 3회 법정상권은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한 법정상권은 특약 의사로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강행규정. 관세법정상권은 임의적 성격이죠.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은 지문 자체가 어렵죠. 물론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 맞는 지문인데 어디에 틀렸냐. 5번이 틀렸어요. 틀린 거 받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왜 틀렸나 보세요. 이 사안에서 을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갑소유의 토지에 관해서 별도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건물만 매수하면서 토지에 5년간 10년간 토지 임대를 체결했다면
토지 임대차만 있는 것이지 관세 법정 제한권은 배제되는 거예요. 최근 경우에도 법정 제한권은 인정돼 이미 틀렸어요. 이런 의사가 없을 때만 형이다. 토지 임대를 따로 처했다면 토지 임대차 계약만 있는 거지 관세 법정 제한권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뭐 너무 시간이 걸려서 말하기 참 뭐하지만 관세 법정 제한권 제가 간단히 정리. 어차피 어렵게 나면 틀리는 거야. 간단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고. 자, 정답으로 5번만 틀렸다. 19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아요. 상급 문제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권, 요역지와 승역지 등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역시 승역지. 거기서 4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요. 승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등기 함께 이전한다. 우리 지역권이란 말이 뭐예요? 승역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승역 소유권 이전되면 승역지는 등기 없이도 함께 이전한다가 아니죠. 이게 지금 부정성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수반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용어 틀렸어요. 이게 20번 맞으려면요. 요역지 이렇게 얘기하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승역의 등기를 함께 따라가라. 수반하라. 운명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요역지가 이전되면 승역지는 등기 없이 함께 이전해줘야 되는 거야. 등기 없이도. 그래 이제 승역지가 이전되면 승역지 등기 없이 이전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역지가 이전되면 속인 거예요. 우리가 수반성 얘기는 요역 소유권이 넘어가면 승역지와 등기 없이 함께 따라가라. 그렇게 해줘야지. 승역지가 이전되면 승역지도 함께 이전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요역지가 이전되면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죠. 나머지 분들은 다 맞는 거예요. 다 해서 있으니까 다 볼 줄 아셔야 돼. 정답은 물론 4번이고 생각보다 조심할 문제이다 이거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20번 문제 볼까요? 전세권 얘기죠. 전세권 얘기를 보시면 주택 소유자 갑은을로부터 1억 7천만 전세금을 지급받고 의뢰 양도하고 3년 기한으로 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해주었다. 뭐예요? 그럼 전세권 등기네 지금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이때 보시면 2번 봐보세요. 이 전세권의 물건이에요. 전세권 얘가 의리 설정자야. 갑이 전세권자예요. 그럼 의리 주택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세권이 종료한 후 갑에게 갑은 을로부터 을이 전세권자고 얘가 설정자네요. 소유자이자 설정자네요. 끝났어. 비용에 대해서 일반 소유되는 비용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필요비를 얘기하는 거잖아. 필요비. 종료한 후 설정자 건물 소유자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이미 틀렸어요.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은 유입비 상환청은 있을지언정 뭐가 없다. 유입비 상환청은 있죠. 필요비 상환청권은 지가 부담하는 거지. 없잖아요. 이거 행사할 수 이게 틀린 거죠? 물건인 지상전세권은 일반적 소유되는 필요비 상환청 없고 뭐만 있다. 유입비 상환청만 있어야지. 임대사랑 다른 점이잖아요. 자, 요 지문 나머지 지문들 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 맞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 그렇죠?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정답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21번부터 다음 시간 이어서 간단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